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 절반이 올해 해외 연수에 쓸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올렸는데요. 의원들의 해외 연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들이 이른바 경비 셀프 인상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기초의회 해외 연수비가 대폭 인상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성구 의회로 1인당 경비 265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늘어난 겁니다. 대구시 의회도 28%나 올린 1인당 340만 원으로 책정했고 남구, 서구, 달서구 등 대구 지역 기초의회 절반이 줄줄이 연수비를 인상했습니다. 해당 의회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먼 나라를 다녀오려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 동남아나 일본이나 뭐 이런 쪽에밖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감 있게 좀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든지 민주주의가 발전돼 가서 그거를 좀 뭐 벤치마킹도 하고 좀 보고.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국외 연수의 실효성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에서 경비 인상이 꼭 필요하냐는 겁니다. 특히 별도의 심의 과정 없이 의회 자체적으로 연수비 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의 불신이 많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실효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연수를 하기 위한 어떤 자정결의 선언이라도 크게 이제 강도 높게 내면서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수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방의회 해외 연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외출을 하고 싶은데 집 앞 도로가 모두 막혀 있어 오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중앙선 복선화 공사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 이야기인데요. 주민들은 시공업체와 영주시의 불편함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국책 사업이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차량과 사람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다녔던 도로, 이제는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중앙선 복선화 공사 구간이 이곳을 지나면서 도로를 모두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 404 구간 현장입니다. 이곳 마을에는 약 3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이곳 도로가 주민들이 밖으로 오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지만 최근 도로가 통제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사람이 오갈 수가 없도록 돼 있는데요.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역시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다닐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니면은 저 위로 해가지고 윗동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쪽 통로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참 걸리죠. 그리고 또 단지 여기 생활을 못하지요. 원래 이 길이 영주 생기면서 100년이 넘은 길이래 이게. 몇 년째 저쪽으로 저차 대놓고 다니잖아. 공사 구간 상수도도 자주 터지면서 외출은 고사하고 집에서도 생활이 어렵습니다. 물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받아 놓는데 예고 없이 갑자기 그냥 터지니까 저때는 진짜 한 시간 넘게 기다려. 두 시간 정도 기다려. 2시간 넘어. 예, 그렇게 기다리는데 손을 이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화장실 닦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 방에 누워있다가 어디 뭐 손을 댈 수가 있는겨. 택배도 요새 길이 돼가지고 못 와가지고 저까지 받으러 가야 돼요. 공사 관계자에게 미리 얘기를 해야 차량 진입이 가능한 상황. 불이라도 나면 안전을 장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시공사는 마을 인근에 대체 우회로를 설치해주기로 했지만 땅 주인이 허락해주지 않아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들과의 마찰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기적이요. 이거 보상 다 받아요. 전혀 그런 뭐 보상이고 뭐고 얘기한 적도 없고 몇 집이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냐. 철도공단이고 시공사고 그건 전혀 없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보상이고 뭐고 뭐가 있습니까? 철도시설공단과 영주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공사하는 구간이라서 시설공단에서 이제 공사를 해야지
사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공사하는 동안은 사실 좀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영주시하고 어떻게 협의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 철도공사하고는 사실 연관이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곳 공사는 최소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책 사업이라는 이유 아래 불편한 외출을 감내해야 하는 주민들. 최소 생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안동시가 20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해왔죠.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 가까이가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새로운 투자 협약이 체결되면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현 주소를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여기저기 방치된 공터에 잡초도 무성합니다. 넓은 주차장에는 차량이라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다 돼가는 안동문화관광단지의 현재 모습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 기간이 24년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 기간의 5분의 4 정도가 이미 지났고 2025년까지는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상당 부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의 전체 면적은 165만 5천 제곱미터. 축구장 23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규모에 분양도 70% 이상 마쳤지만 실제 건물이 들어선 곳은 극히 일부입니다. 공공부문으로 진행된 유교랜드와 온뜰의 비움, 전망대, 민간 부문의 골프장과 호텔, 일부 상가가 전부입니다. 안동문화관광단지를 두고 허허 벌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굉장히 잡초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야 되나요? 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난 2017년에도 3년 뒤인 2020년이면 워터파크가 들어선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구조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안동시는 경기가 좋지 않은 탓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그림은 경기고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자제를 하잖아, 그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가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실천에 조금 맞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타격은 고스란히 상가주인들 몫입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들어왔지만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반 정도 됐는데 해마다 조금씩 줄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첫 해에 비해서 줄고 그 다음 해에 비해서 줄고 저희가 이제 작년보다 한 200~300씩 마이너스는 되더라고요. 여기 뭐가 들어서면 계속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다는 얘기만 있고 하고 아무것도 이제 실체가 없으니까. 활성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안동시와 지역의 한 중견기업은 안동문화관광단지 안에 휴양형 콘도와 놀이시설을 짓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이 250억 원을 투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안동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예산이 확보돼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동시는 엄마까투리를 주제로 한 체험공간 상상놀이터를 관광단지 안이나 주변 사유지에 만들 계획인데 총 사업이 161억 원 중 올해 8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생태순환로 사업에도 총 사업비 44억 중 2억 2천만 원이 연말까지 투입됩니다. 20여 년 가까이 지지부진해오던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 새로운 투자가 다시 활성화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 점검 360도 김신혜입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안동문화관광단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는 리포트 보고 왔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휴양용 콘도와 놀이시설을 짓기로 합의도 했고 네.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도 확보된 상황인데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동안은 이 투자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상황에서 25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투자 양해각서로 합의를 한 상태고 공사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2017년에도 워터파크를 건립하겠다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에도 이 안동시와 한 기업이 2020년까지 한 7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워터파크와 복합상가를 짓겠다고 합의를 했었는데요. 많은 안동 시민들이 새로운 관광 인프라가 생기는 것에 대해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2020년이 됐는데도 경기가 좋지 않다거나 또 기업의 상황 때문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민간 투자로 건물이 들어오고 큰 사업이 추진되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주변 경관이라도 정리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민들은 관광객들이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와서 무성한 잡초나 또 허허 벌판을 보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입주해 있는 상인들은 관리기관인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2018년까지는 꽃길 조성 같은 것들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좀 미미했던 것 같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앞에 보이는 뭐 지저분한 잡초 정리 같은 거라도 간단하게라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시민으로서 바람입니다. 뭐 활성화 많이 시킬 거라고 가로수, 꽃길 뭐 많이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첫 해에만 공단에 같이 뭐 입주민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다음부터 회의한다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번 회의에 가보고는 그리고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네, 안타까워하는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경북문화관광공사 입장은 어떤가요? 네, 우선 저도 같은 시민 입장에서 좀 관리가 됐으면 해서 관계자와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우선 잡초 부분에 있어서는 이 관광공사 소유의 땅은 예초를 다 마쳤는데 문제가 되는 땅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 관리기관이 이 경북관광문화공사인 만큼 땅 소유자에게 직접 잡초 제거를 해달라라는 통보는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또 꽃길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꽃을 심어봤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는 꽃길 조성 그런 게 힘들고요. 특히나 그 토질이 밑에 다 암이고 자갈이고 하다 보니까 꽃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돌이 많고 해가지고 야생화 단지를 했다가 작물이 다 말라 죽고 해가지고 메밀도 심었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도 심었다가 일부만 자라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리고.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요. 경관 조성과 관련해서는 안동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사업비 약 44억 원이 투입되는 생태순환로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국비가 한 90%를 차지하는데요. 올해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조성할지 설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조금씩 투자하고 실제로 실행해서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을 모은 뉴스 인사이드 오늘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시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사업 확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운전자 사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조작 실수가 잦아지고 돌발 상황에 좀 더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각 지자체에선 고령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곳은 안동과 영천, 문경 등 지자체 13곳입니다. 올 연말까지 경북 23개 시군 중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던 지자체들도 모두 사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북은 지원 대상자와 혜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30만 원까지 교통카드나 지역화폐, 계좌 입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구는 교통카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가족과 이웃,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는 대구시 공원 사유지 첫 매입입니다. 올 7월이면 전국에 걸쳐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되면서 공원 효력을 잃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사유지를 시비를 들여 매입하기로 했는데요. 대구시는 8일 최근 수성구 범어공원 안에 28,419제곱미터, 약 8,600평을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내놓은 매입 계획에 따른 첫 매수 사례인데요. 게다가 범어공원은 일몰 위기에 처한 공원 중 보상 규모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토지 소유자 A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매매가액이 많이 높게 나왔다며 만족했다고 대구시는 전했는데요. 사실상 도시공원 매입 사업의 성패는 토지 감정평가 결과를 지주들이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달린 만큼 향후 도시공원 토지 매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지역 사랑 상품권 10% 할인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경북의 각 지자체들이 발행하고 유통하는 지역 사랑 상품권이 할인 판매됩니다. 안동과 청도, 봉화, 영주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할인율을 10%로 올린 건데요. 이 지역 사랑 상품권은 지역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숙박시설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관내 농협이나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 할인 행사 기간에 상품권을 할인받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차익을 노려 정상 가격에 되파는 이른바 깡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이 더욱 강화됩니다. 물품 구매 할인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9일) 오전 7시 8분쯤 대구 북구 산격동 JX코 신축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사장 컨테이너 2개가 모두 탔고 직원 1명이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남대병원 일부 노조원들이 단식 농성에 나섭니다. 민주노총 내구지역본부는 9일 전국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13일부터 일부 노조 관계자들도 함께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70m 높이 병원 옥상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조원의 복직과 14년 전 있었던 노조 간부 해고에 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기표 방식이 아니더라도 당원 등에게 후보 선택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도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6.13 지방선거 당시 수행팀 및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 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책신 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판정을 받아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이 대구 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됐습니다. 이 구의원이 재상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